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1월 2일 수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에도,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자, 이런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다만 이 조사가, 지금 경찰이 이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시민들의 그 압사 우려 신고에 소홀하게 초동 대응을 허술하게 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론이 좀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러니까 112 신고 녹취록, 공개 이전에 실시된 것이어서 앞으로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만은 일단, 오늘 나온 조사 결과는 지금 반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RN서치가 조사한 건데, 29일과 31일 이틀간 조사를 했습니다. 29일 밤에 사고가 일어났죠. 거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5.5%, 지난주보다 11.3% 또 포인트가 올랐는데, 최근에 3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지율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35.7%를 기록해서 16주 만에 30%대 중반을 기록했고, 갤럽 조사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조사에서도 또 30%대로 올라섰습니다. 자, 주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은 60대 이상, 그리고 영남 지역, 그리고 보수층, 여기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결집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지지층 결집의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조사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강조했던 신적폐 청산. 자, 이것으로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고정 지지층,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그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지금 지지율이 반등을 계속하고 있는, 자,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태원 사고가 터지니까 지금 이재명은 이 사법 리스크,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지금 강력하게 이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규 씨가 어떤 폭탄 발언을 지금 하기 시작을 했죠. 증언을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유동규의 진술이 지금 어제, 오늘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래서 이것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수습 노력, 또 이런 것과 별개로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강하게 진전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조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여러 가지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유동규 씨는 이재명의 핵심 척건인 김용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했다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심지어 유동규 씨의 동거인까지 김용에게 돈을 건넬 때 백팩, 뒤에 매는 그 백팩을 사용하는 것을 봤다. 자, 이런 취지의 진술까지 지금 검찰에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입장에서는 김용에게 돈이 전달됐다, 이 진술을 추가로 하나 더 확보를 한 상태죠. 기존에 있었던 남욱, 정민용, 또 여기 또 유동규, 이 진술이 다 일치하고 자금 전달에 사용된 가방, 종이 상자, 이런 물증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은 실제 돈이 마련된 경과는 물론이고 중간 전달 과정, 연결하는 정황, 서로 연결하는 정황 등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유동규 씨가 이 클라우드를 열고 본인의 핸드폰, 클라우드를 열고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전부 검찰에 제출을 해서 지금 검찰이 그 안에 담겼던 문서, 사진, 이 녹음 파일, 이것을 다 분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탄탄한 지금 증거를 갖추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대선 자금뿐이 아니고
또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유동규 씨의 입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자신이 함께 유동규 씨와 이재명 그리고 김문기 씨가 같이 골프를 쳤다는 그 장소를 또 구체적으로 진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에게 불법 대선 자금 의혹에 관해 진술을 하던 중에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포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죠. 선거법상에. 그런데 그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이 처장을 몰랐을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2015년 1월 6일에서 16일 사이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그리고 김문기와 같이 호주 뉴질랜드로 출장을 갔던 상황을 지금 상세히 또 진술을 했다. 골프를 쳤던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 그리고 유동규 본인이 함께 그 골프장에서 카트를 함께 탔다 이런 진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남시장일 때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을 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기에 대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불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달 18일에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었죠. 이 재판은 11월 20일 이달 20일에 2차 준비 기일이 열리는데 앞으로 재판이 쭉 진행이 될 때 검찰 쪽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또 증거로 추가로 제출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유동규 씨가 폭로를 시작을 하면서 가짜 변호사 이야기를 했었죠. 가짜 변호사. 나를 해유하려고 했다. 본인이 옥중에 있는데 옥중에 가짜 변호사를 보냈어. 이것은 이재명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낸 사람은. 내가 검찰에서 이재명과 관련해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를 염탐을 하고 해유를 하려고 했다. 자, 그렇게 유동규 씨가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그 부분을 포착을 해서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에 그것을 적시를 했다. 이것이 오늘 새로 검찰 주변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이 이 유동규 씨를 해유를 했다. 형량을 낮춰주거나 플리바게닝을 하거나 이래서 해유를 해서 폭로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쪽에서 유동규 씨를 해유를 시도를 했다. 그것이 검찰의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증거인멸 우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문제는 사실 그때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논란이 됐었죠. 국정감사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그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유동규에 대한 검찰의 해유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반박을 하면서 유동규 변호인 선임 과정은 검찰에서는 유 씨를 해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은 정확히 검찰이 알고 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것과 연결돼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 법원의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김용이 정치적 지위 및 인맥을 활용을 해서 핵심 수사 대상자와 말을 맞출 염려가 있다. 이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자, 이것은 유동규가 이야기한 가짜 변호사를 통한 해유, 이 주장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논리로 활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동규 씨는 그때 위례신도시, 원래 대장동으로 구속이 됐는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가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는 유동규 씨가 직접 선임을 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쪽에서 선임을 해서 보내준 사람이죠.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는 감옥 안에 있는데 가짜 변호사,
뭐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검찰에서 본인이 유동규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동정을 살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재판 직후 25일 날 재판 직후에는 기자들과 만나서 그 변호사를 해촉했다 이렇게도 밝혔는데 지금 그 변호사 해당 변호사는 이 민주당에서 원래 그 일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실, 그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내기도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자, 이렇게 밝힌 중요한 그 근거가 바로 이 가짜 변호사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줬죠. 그때 뭐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거나 무슨 도망할 우려가 있다 이런 문건은 전혀 담기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지금 그 법원에서 발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지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본인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 지금 뭐 제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면은 물론 국가 애도기간 11월 5일까지 애도기간에는 어떤 강제 수사가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번 주를 지나고 나면은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정말 현실이 됩니다. 뭐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소환 그리고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이런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죠. 여러 가지 수사가. 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상황 반전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유동규 그리고 또 남욱 변호사의 입도 열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상황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런 대정부 공격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유동규의 입 그리고 남욱의 입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코너로 몰리는 그런 형국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른 이 정치적인 사안들이 뭐 진전이 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이재명에 대한 그 수사는 더 앞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실제로 뭐 없는 것을 가지고 덜쳐내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때 검찰들이 계속 수사를 하다가 허지부지 됐던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가 진행될수록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이 이태원 이 사태를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